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어제까지 너무 날씨가 무더웠죠. 근데 오늘은 아침에 조금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나은 컨디션으로 시험 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난이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듣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 OX 문제 맞추는 거잖아요. 5가 정답인 경우는 이게 그냥 그대로 불러줬어요. 그런데 X는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했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었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오늘 모든 파트 통틀어서 듣기 이 부분이 가장 쉽지 않았나.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불러주는 족족 그냥 딱 들리는 대로 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들밖에 없었고요. 자, 듣기 3부분 긴 대화형이죠. 요거는 오늘 어떤 면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냐면 일단 유추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한 3분의 1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고 한번 꺾어서 들어가는 문제들이 3분의 1이면 생각보다 4급에서는 비중이 컸고요. 또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듣기를 들으면 어때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부터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적응을 하는데 오늘 듣기 3부분은 자꾸 처음에 문제 어떤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자꾸 주어지고요. 뒤에 얘기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면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았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독해 일부분은요. 우리가 5개 단어가 쫙 나열됐을 때 품사가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품사가 겹치는 게 오늘 2개가 보였지만 뜻이 너무 달라서 이건가 헷갈릴 여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고요. 독해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생각하고 제 생각은 물론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보통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좀 찾기 쉽다 그런 것들은 관련사가 있을 때 관련사가 뭔가요? 수이란 但是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보이면 우리가 순서를 딱 잡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사, 인칭 대사 我, 你, 他, 我们, 你们, 他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 타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누군가 제시된 다음에 순서가 잡힌다든지 또 저, 나 같은 지시대사, 대사들이 있어도 되게 문제가 좀 쉬워져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석에 의지해서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다기보다는 좀 귀찮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문장을 찾기도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여놨지만 막 어려웠다기보다는 사람 좀 귀찮게 했어요 정도가 되겠고요. 독해 3부분 거의 90% 정도는 밑에 문제 묻는 그대로 딱 찾아보면 바로 답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좀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아주 소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평소하고 크게 차이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쓰기 갑니다. 쓰기 일부분 우리 어법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딱 한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거 나중에 우리 어차피 풀이할 거니까 그때 언급하도록 하고 쓰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해 드릴까요? 쓰기 이 부분은 단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띠엔화 하면 당연히 나 띠엔화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런 맛이 좀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발휘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작문이 나올 수가 있는 얘는 얘하고 써요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오늘은 주로 출제가 되면서 이게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 대상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간단하게 썼는데 또 어떤 학생은 조금 수준 있게 썼다면 상대적으로 점수를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먼저 5개 단어 품사를 한번 보도록 해요. 여하오라고 하면 사람이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다라는 형용사죠. 여위는 우리가 접속사로 인웨이하고 사실은 뜻이 거의 똑같으세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고 자, 保护, 보호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严重, 심각하다라는 역시 형용사네요. 解释는 설명하다, 때에 따라서는 해석을 좀 하자면 변명하고 해명하다. 그래서 지금 품사가 형용사가 2개 있고 동사가 2개 있지만 전혀 이게 뜻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조금 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今天路上堵车 오늘 길 막히는 것이 자, 十分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죠. 매우, 非常, 很 같은 정도부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끝났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구나? 형용사가 들어가겠구나. 형용사가 아까 2개가 있었는데 길 막히는 것이 친절할 리는 없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띠, 严重, 심각했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47번. 너는 좀 들어봐. 뭐를? 요게 목적어예요. 이것을 좀 들어봐. 이 안에서 다시 우리가 또 분석을 하면 또 주어, 내가, 그리고 동사가 들어가실 거예요. 이거 하는 걸 좀 들어봐. 조금 내용 더 볼까요? 我真的不是. 나는 절대로 아니야. 故意骗你的. 속이다. 고의로 너를 막 속인 게 진짜 아니야. 자, 이런 상황이라면 동사 두 개 중에 보호하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죠. 너 뭐를 들어라? 내가 解释, 설명하는 거, 해명하는 것 좀 들어줘 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48번. 자, 地面이라고 했습니다. 血迹过多라고 했네요. 자, 이미 문장이 하나가 완벽하게 나왔어요. 지면에 눈 쌓인 것이 너무 많다라는 주어 서술어가 다 갖춰졌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니까 비행기가 뭐 할 방법이 없어요. 无法准时 제때 降落 착륙을 할 방법이 없다. 여기는 뭐죠? 착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앞에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인외와 뜻이 똑같았던 요일을 넣어서 원인을 제시하면 되겠고요. 자, 세 개는 이제 갔어요. 了解玛丽的人都知道. 네, 메리를 아는 사람은 다들 아실걸요. 그녀가 其实是 사실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꾸미고 있어요. 이거 特别 역시 아까 우리 十分 나온 것처럼 정도부사 매우 아주 형용사한 사람이다. 형용사 이제 하나 남았죠. 뭐죠? 友好 아주 다정한 사람이고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마지막 50번은 뭐 하나 남았지만 夏天外出时 여름에 외출하실 때는 很多人 많은 사람들이 都会戴 뭐를 낍니다. 太阳镜 선글라스를 끼곤 하죠. 인외 원인이 뒤로 빠져 있고요.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可以라는 조동사 有效 더, 이 더를 썼다는 건 다 뒤에 뭐가 온다는 뜻? 동사가 온다는 뜻. 무엇을? 눈을 이제 답은 하나 뭐 할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사가 다소 겹치는 면이 있었지만 뜻에서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관련사나 대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왔던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我만으로 시작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우리 모두 다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나올 필요는 꼭 없어요. 그렇지만 탐원이란 말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탐원은 도대체 누굴까? 여기 나와 있는 부모님을 탐원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잡아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 모두들, 우리 불특정 다수들은 容易记住 쉽게 기억 잘해요. 뭐를? 别人可以获得 다른 사람이 준 적 있는 帮助는 기억을 잘하면서 却 그러나 라는 연결고리가 들어갔어요. 但是 같은 것들하고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이제 부사죠, 부사. 但是는 지금은 이제 어차피 주어가 없는 상태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어 동사보다 앞에 이제 쓰게 되시는 거고요. 却 같은 걸 쓰게 되면 부사니까 주어 뒤 동사 앞에 쓰게 되는 위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종종 忘记 잊어버려요.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냐? 계속 앞에 워먼으로 연결선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무엇을요? 이치에 모든 것을요. 어떤 모든 것을요? 부모님이 为我们做的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사실은 여기서 탐은 주어 바뀌면서 부모님을 끌고 나와요. 그들이야말로 是 뭐입니까? 人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我们最应该感谢的 우리가 당연히 가장 고마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사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既然이라는 관련사 등장했어요. 既然뭐 이미 이렇게 된 거, 혹은 뭐 기왕 이렇게 하기로 한 거 라는 뜻을 나타내죠. 既然을 쓸 때는 뒤에 짝에 나는 접속사 짝을 쓰고 싶어. 주어 앞에 짝을 쓸래 하면 나나 나뭐 쓰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주어 뒤에다 부사 짝을 쓸 거야 하면 지우 쓰시면 되고 뭐 두 개 다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짝 보이실 거예요. 나 그리고 지우 연결선상이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뭐 기왕 이미 어떻게 된 거, 你已经决定 당신이 이미 결정을 했네요. 뭐 하기로 목적어 要离开 떠나기로 결정을 했으니 나 그것은
说明 설명합니다. 무엇을 목적어 또 길어요. 你已经考虑清楚了. 이미 생각을 정확히 했다는 걸 설명하겠죠. 그래서 我就 나는 不再留你 당신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祝你怎么怎么样 축복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에 가서 신더公司 새 회사에서 요 있기를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빌어드릴게요. 요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자, 독해 3부분 먼저 한 문제짜리 중에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읽어야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얘. 네, 보시면 이 글은 누가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이런 것들은요. 조금 내용을 봐야 해요. 누가 말해요 라고 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힌트들을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할게요. 你这次感冒 당신이 이번에 감기 걸린 것은 是입니다. 뭐입니까? 이런 것이에요. 자, 어떤 것이냐면 长时间 장기간 休息不好 휴식을 잘 못해서 불러일으켜진 것입니다. 자, 挺严重的 보통 挺은 습관적으로 원래 덜을 잘 써요. 굉장히 심각해요. 这 이것은 이에요. 뭐이죠? 약이에요.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어떠냐? 我给你开的 자, 开药 라는 답에 알아두시면 돼요.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당신에게 처방해 주는 약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여기서 我는 약을 처방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 따라서 정답은요. 다이프 의사가 되는 거죠. 요게 그나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고요. 거의 대부분은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자, 밑에 문제부터 항상 보시면 那些自行车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 자전거들 찾아볼게요. 자전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여기지만 这些自行车 하고 본격적으로 여기서 설명이 나오죠. 어때요? 사용이 方便 편리하고 费用很低 비용이 낮아요. 정답은 그대로 B. 거의 이랬어요. 오늘은. 네. 자, 이번에는 두 문제짜리도 결코 어렵지 않았는데요. 자, 볼게요. 많은 언어에서 味道可以用来表示什么? 表示什么라는 말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味道라는 말을 그래서 빨리 찾아야겠죠. 맛은 무엇을 나타내는데 주로 쓸 수 있나요? 라고 했기 때문에 글 처음부터 味道를 찾아서 쭉 움직여 봤더니 여기요. 味道的词语, 즉 맛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용해서 동사원, 목적어원, 라인은 연결을 해주고 表示 뭐를 나타낸다고요? 表示什么? 感觉, 느낌, 감각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A 되시겠죠? 자, 이 글 그대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의 핵심이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 마음이 수완수완다. 수완은 원래 맛으로 약간 신맛을 나타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말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문제에 큰 따옴표가 되어 있다는 거니 이 표현이 글에 그대로 나온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럼 올라가서 수완수완더 바로 찾아내요. 그러면 앞을 타고 가서 어떨 때 수완수완더? 자, 우리 세미콜론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는 문장과 문장을 병렬할 때 써요. 예를 들어 샤올리는 학교 갔다. 分号. 샤오짱은 식당으로 갔고 分号. 이런 식으로. 따라서 여기 앞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이미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羡慕别人的时候. 다른 사람이 뭐 할 때? 부러울 때 酸酸的 라는 말을 사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거의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쓰기 제1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쓰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어법 포인트가 굉장히 간단하고 좀 적고 개수도 같은 어법 포인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연결돼서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는데 딱 한 문제 나중에 조금 까다로운 거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용사 수러문, 형용사가 서술어가 된다는 얘기죠. 我很好 이런 게 전형적인 하오가 서술어가 되고 있는 형용사 수러문. 목적어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문형이 굉장히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주어를 꾸미는 관형어가 그냥 꾸밀 수 있으면 꾸미시고 나는 연결고리를 필요로 해 하면 이제 덜을 쓰면 되시겠고 형용사 앞에 부사어. 부사어하고 부사는 좀 다릅니다. 자, 부사어라고 하는 건 역할적인 면에 포인트를 주는 건데 거기는 여러 개의 분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도 들어갈 수 있지만
뒤가 만약 동사인 경우는 조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형용사 서술어 같은 경우는 항상 부사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가로에서 부사라고 한 번 더 적은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면요. 주어는 오해고요. 서술어는 형용사 서술어 깊다예요. 그런데 앞에 부사를 뭘 썼냐면 갈수록이라는 부사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오해를 꾸미면서 더로 연결을 할게요. 뭐의 오해? 他们之间的 그들 간의 오해가 부사 써주시고 갈수록 깊어 러 변화를 나타내면서 졌다가 되는 거죠. 형용사 수렴은 제일 간단해요. 자, 그 다음 동사 수렴은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더 생겨요. 목적어가 생기게 되고 연결고리가 필요로 하시면 역시 주어를 꾸미는 관형어, 목적어를 꾸미는 관형어는 이 더를 써주시고 부사어, 이제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부사어에 굉장히 다양한 품사가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사도 들어갈 수 있지만 조동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형용사도 우리가 동사를 꾸미는 경우가 꽤 있죠. 高兴地说 高兴이란 형용사가 말하다를 꾸미잖아요. 더를 필요로 하시면 요 더를 쓰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사를 먼저 기준으로 잡으면 成为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 되면 돼요. 자, 순서 사람 누구 있죠? 타 있고요. 그가 뭐가 되면 되죠? 이엔유엔이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더가 있으니까 꾸미는 말이 들어간 거고요. 자, 정리요. 他想成为 자, 조동사 썼어요. 조동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지만 품사는 조동사인 거죠. 하고 사는 좀 다른 거예요. 사는 얘 이름이고 어는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최은정, 그게 제 품사인 거고 제가 지금 강사 역할을 하는 것이 어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동사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 관형어들이 쫙 붙었어요. 한 명의 우수한 이엔유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89번은 是字句 시가 동사인 문장. 우리가 시가 있게 되면 A, 시, B라는 구문에서 결과적으로는 이퀄이 나오게 돼요. 즉 A는 B다라는 건 서로 같은 관계이다. 그럼 뭐가 뭐이냐? 주어를 먼저 제끼고 붙여놨어요. 사람 수가 얼마이냐에 걸릴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2배이다. 나머지는 꾸미는 말에 잘 넣기만 하면 这次 이번에 报名的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한 사람 수가 이다. 뭐의? 작년의 2배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요가 동사예요. 요가 동사면 앞에 보통 장소가 제시될 거고 이 장소에 혹은 사람도 되죠. 혹은 누가 뭘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뒤에는 대상. 이렇게 나열하시면 돼요. 지금 장소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뒤쪽. 얘가 주어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대상. 뭐가 있냐면 한 그루에 葡萄树 나무가 있겠죠. 끝났네요. 奶奶的房子后面 할머니 방 뒤쪽에는 S 있습니다. 대상 뭐가요? 한 그루에 葡萄树 포도나무가 있는 거죠. 자, 보통 학생들이 생각할 때 동사 앞에는 정도부사를 쓰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먼저 자꾸 이런 어법적인 용어를 말할 때 제가 조심스러운데 쌤 정도부사가 뭐예요? 하고 맡기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정도부사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헌이에요, 여러분. 매우 아주 하는 것들 있죠. 우리 방금 문제풀이에서 나왔던 것들은 十分있었고요. 또 아까 팅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적을게요. 팅은 더를 잘 쓴다 그랬죠. 팅하오 더. 매우, 아주, 몹시, 특히 이런 뜻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정도부사라고 하는데요. 정도부사는 절대적으로 형용사 수식을 많이 하는 건 맞아요. 생각해보면 很好, 很漂亮. 동사는 거의 잘 안 되죠. 很学习 이상하죠. 很去 이상하죠. 그렇지만 동사도 일부는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특히 감정적인 동사들은 다 돼요. 很喜欢 아주 좋아한다거나 很아이니라든지. 지금도 이제 동사인데 이런 정도부사 붙일 수 있는 동사가 하나 나올 건데요. 자, 일단 동사는 누구냐면 적응하다가 나왔는데요. 적응하다는 很适应, 非常适应, 굉장히 많이, 매우 적응이 잘 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不太适应, 정도부사 타이의 수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주어는 마이크겠죠, 당연히. 그럼 정리는 끝났어요.
마이크는 不太适应 그다지 잘 적응을 못하고 있네요. 어디에? 亚洲的生活 아시아의 생활에 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어법 포인트 2개밖에 안 나왔어요. 형용사 수러문. 형용사가 서술화 되는 문장, 동사 수러문,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까지 하셨죠. 자, 오늘 조금 까다로웠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연동문 나왔는데요. 조금 까다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연동문 얘기를 하면 한 주어에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는 문장. 그래서 이 주어에 계속 동사가 붙는데 보통 제일 많이 나올 때 3개 정도, 보통 2개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첫 번째 V1 기차를 탈 거죠. 그리고 그가 去北京 북경을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그가 看病 진료를 받을 거니까요. 나열하는 순서가 헷갈리실 때 가장 좋은 근거는 발생 순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차를 타야 북경을 갈 거고 진찰을 받을 거니까요. 근데 보통 아까 부사 얘기했죠. 뭐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조동사가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더 적을게요. 이런 애들을 확률적으로 본다면 동사 1번 앞에 붙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의 수식 범위가 모든 동사를 다 꾸미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종종이란 말을 한번 보시면 종종 기차도 타는 거고 종종 그래서 북경도 가는 거고 종종 그래서 진찰도 받는 거죠. 이 수식 범위가 이만큼이면 얘는 그 앞에 붙는 게 맞다고요. 확률적으로라는 말을 한 것은 훨씬 많은 경우에 대부분 전체를 꾸미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부사와 조동사가.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요. 자, 일단 답을 띄워놓고 얘기할게요. 모두들이라는 주어에 요, 이젠 의견이 있는 거고 이 모두들이 그 의견을 낼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연동문은 연동문인데 지금 거의의 위치가 동사 1번 앞이 아니라 동사 2번 앞쪽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동사 1번에 대해서 수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어떤 의견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에 말투가 가질 수 있어요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의견은 가지는 거고 의견 있으시면 거의 수이변티 거의는 오직 얘네만 꾸며서 마음껏 제시하셔도 됩니다. 허락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앞에 붙이지 않고 뒤에 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를 할 때 연동문은 부사와 조동사를 1번 동사 앞에 붙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항상 그렇기 때문인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나는 동사 1번하고 2번은 안 꾸밀 거야. 난 동사 3번만 꾸밀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건데 오늘 그런 경우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들 무슨 의견 있으시면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얘네끼리 거의 하고 짝을 지어서 쓰이는 의미구조. 요거 하나가 좀 굉장히 까다로웠고 오늘 시험 치시고 나오는 학생분들도 좀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네요. 자, 항상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일반적인 동사는 뒤에 명사 성격이 다 목적어로 많이 오죠. 우리가 취 하면 중국, 중국 명사잖아요. 칸 하면 슈, 책 명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하나쯤 들어가 준다거나 동사가 꼭 들어가 줘야지 이게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용사나 동사가 우리 중국어에서 아까 뭐랬어요? 다 서술어 되죠. 그래서 서술성 단어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죄더 같은 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我觉得他 나는 그녀를 느껴요. 진짜 이상하죠. 我觉得 하고 목적어가 길어지면서 他很漂亮 형용사가 하나가 들어가야지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명사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녀가 예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我觉得 나는 그녀가 应该学汉语 제 중국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이번엔 学라는 동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꼭 동사나 형용사 같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觉得 말고도 좀 대표적인 것들이 希望, 희망하다 같은 거. 希望中国 안 되죠. 希望去中国 중국 가기를 희망해야 되죠. 뒤에 동사가 꼭 하나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그런 거 두 문장 한번 해보실 건데요. 我暂时 나는 일단은 주어 잠시 동안은 考虑라는 말이 붙었어요. 考虑 고려하다. 근데 뭐를 고려하지 않냐? 考虑도 뒤에 명사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考虑什么什么问题
그냥 문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나는 일단 잠깐 동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뭐를? 안에 또 동사가 들어요. 출국하고 V1,留学 유학하고 동사가 2개나 들어갔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되시겠고. 자, 쥐에더의 고급 버전이 뭐냐면 runway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runway도 뒤에 절대 명사만 와서는 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 따지하라는 주어를 먼저 빼시고요. 모두들 생각해요. 뭐라고? 길게 들어와요. 그 안에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타더지화 그의 계획이 타이는 원래 러를 잘 써요. 복잡해. 이번엔 형용사를 썼네요. 너무 복잡하다라고 runway. 그래서 동사를 쓴 서술성 목적어, 형용사를 쓴 경우 이렇게 하나씩 다 살펴볼 수 있었고요. 시량보어. 자, 우리 중국어는 시간과 시량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3시인 거랑 3시간 동안 뭐뭐 한 건 다르고 지금 7월인 거랑 7개월 동안 뭐뭐 한 거는 다르고 몇 년도, 뭐 2017년인 거랑 17년 동안 뭘 한 건 다르죠. 이때 위치적으로 보면 시간은 서술어 앞에 써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역할이 서술어 앞에서 시간적 의미로 서술어를 꾸민다. 그걸 우리가 뭐랬냐면 부사어 역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시간 부사어, 동사 앞에, 서술어 앞에 쓰게 되세요. 그런데 중국어에서 시량은 서술어 뒤에 위치를 하게 돼요. 우리가 서술어 뒤에서 이렇게 꾸며 올라오는 애들을 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량은 보어가 돼요. 이 예제를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7시는 시간이죠. 동사 앞에 쓰셔야 되고 7시간 동안 7个小时는 시량이죠. 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는 매일 7点上班 상반은 이합동사 VO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사 앞에서 꾸미면서 그는 매일 7시에 출근합니다. 이거는 시간인 거고 그는 매일 일을 해요. 근데 얼만큼? 7시간 동안. 이거는 시량, 보어. 그래서 동사 뒤에 붙인 거죠. 자, 오늘 나왔던 3个多 그리고 小时도 시량이죠. 그럼 동사 뒤에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는 讨论会 그리고 부사 당연히 오고 이미 进行了 진행되었는데 뒤에서 밀어요. 3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빼이자문, 피동문 나왔는데요. A가 빼이 B에게 동사를 당하다 라는 기본 문형에서 보통 제가 보조개란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보조개, 부사예요. 조동사고요. 개는 개사. 우리 영어로 치면 전치사 개념을 중국어에선 개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빼이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동사가 원래 2글자로 되어 있는 동사들 있죠. 이음절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한 글자짜리 동사면 반드시 뒤에 조금 더 기타 성분이 붙어야 돼요. 기타 성분이 뭐예요? 뭐 하다못해 러를 쓴다거나 보어를 쓴다거나 이런 게 조금 더 밀어주셔야지 한 글자로 띵 하고 끝나는 거는 보통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는 이징 부사를 먼저 썼고요. 나에 의해 뭐 당했죠? 취주에 얘는 러까지 완벽하게 썼죠.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빼이 오늘 별로 어려운 문형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 바로 띄워볼게요. 这些数字的 이 숫자들의 순서는 나에 의해 따가 부이고요. 루아는 그 결과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결과 보어까지 쓰고 또 러까지 기타 성분 완벽하게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나에 의해 엉망진창이 되었다. 순서가 엉망이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쓰기 일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쓰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진 따페이 오늘 이거 쓰려면 이거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뭉쳐서 써야 돼요 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2가지 정도 얘기하면 좀 무겁다. 이런 상자들이 나왔다면 盒子 자, 한 가지 주의할게요. 시앙즈 아니세요. 시앙즈란 말을 생각보다 되게 상자로 많이 쓰시는데 한자 그대로 하셔서 그거는 아주 큰 거예요. 우리 자동차 트렁크 같은 걸 시앙이라고 그래요. 시앙.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박스는 허즈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얘가 무거웠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수준을 높이고 싶으면 들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타이 부동 타이 하면 들어서 옮길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걸 쓰면 좋겠지만 만약에 표현까지 못 가겠으면 그냥 무겁다로 끝내셔도 일단 기본 점수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샹리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상의를 하다라는 말의 베이스 자체가 나 혼자서 상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구문이 A 건 B, 상대가 나와서 나는 B와 물론 허 쓰셔도 됩니다. 상의하다, 무엇을 어떤 문제나 대상이 뒤에 나오는 이런 구조로 쓰셨다면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7월 시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자, 4급이라는 이 시험은요, 굉장히 단어도 그렇고 문형도 그렇고 제한적인 시험이에요. 나중에 5, 6급처럼 무한대로 매번 막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몇 번만 시험을 치시거나 총평 특강을 들으시면서 꾸준히 이 포인트들을 잡아주신다면 크게 4급까지는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잘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앞으로 우리 이제 5급까지 갈 걸 생각한다면 4급에서 문형들, 단어들, 따페이라 그러죠. 짝꿍들 잘 많이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